Smooth like butter, like a criminal undercover. Don't pop like. 안녕하세요, 여러분. 만나서 반갑습니다. 오늘 직업교육의 이해라는 주제로 강의를 맡은 성안고등학교 교사 조아윤입니다. 선생님 이름이 뭐라고요? 네, 조아윤쌤입니다. 오늘 본격적으로 수업에 들어가기 앞서서 무엇이든 물어보살에서 특성화고에 대한 이야기가 나온 부분이 있어요. 그 영상을 같이 보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치고. 자, 뭐가 고민이야? 뭐가 고민이야? 근데 저는 이제 취업을 이제 강력하게 원하고 있는데 저희 부모님이 이제 진학을 먼저 원하셔가지고 대학 진학. 네, 그래서 이제 아버지랑 또 이렇게 얘기가 잘 안 돼가지고 저는 제가 원래 이렇게 특성화고등학교에 오게 된 게 이제 중학교 때 처음에 이제 제가 뭘 해서 먹고 살아야 될지 모르겠는 거예요. 빠르네. 고민을 막 하다가 이제 입시철이 와가지고 이제 저희 지금 학교 선생님이 저희 학교에 오셔서 이제 홍보를 이렇게 해주셨어요. 저도 원래는 약간 저희 아빠랑 처음에 생각이 같았는데 이제 막상 이제 선생님 말씀을 들어보니까 괜찮고 좋은 것 같은 거예요. 막상 이제 다른 친구들이랑 학교를 같이 가서 애매하게 할 바에는 여기로 가서 취업을 빨리 하자 싶어서 기술을 또 배우고 네, 해서 여러 가지 활동을 하면서 나 이런 거 하고 있다 좀 이렇게 믿어달라라고 했는데 또 아버지는 또 사회생활을 한 20-30년 하셨으니까 대졸자랑 고졸자가 받는 대우를 그것부터 생각하시고 근데 중요한 건 너는 대학 가놓고 그쵸. 얘는 대학 가지 말라고 그러는 거야? 네, 저 같은 이제 학생이 안 나오게 더 안정적인 직업을 가질 수 있는 꿈을 그려주고 싶어서 네, 교사의 꿈을 꾸게 되었고, 그리고 현재는 이제 제도도 되게 많이 바뀌었어요. 지금 시도별로 취업지원 센터가 한 17개가 있고, 그 상위에서 이제 이번에는 중앙취업센터라는 게 새로 개설이 됐거든요. 그래서 학생들 이제 지원을 되게 많이 해줘요. 근데 대졸 취업보다 특성화고등학교 졸업한 아이들의 취업이 더 쉽나? 제도 자체에서 봤을 때는 뭐 특성화고 전형을 따로 뽑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훨씬 더 경쟁력이 있다고 보여지는 유리한 부분이 있네. 근데 너 지금 전공이 뭐야? 저 지금 전자 뭐야? 그냥 전자 그냥 전자야? 전자는 뭐야? 전자공학. 전자공학. 네, 전자공학. 그럼 보통 이런 학생들은 어디로 취업을 어디로 하냐? 그럼 이제 좋은 데로 가면 대기업 쪽이나 공기업 같은 경우도 이제 뭐 한전도 갈 수 있는 거예요. 오, 너무 좋네. 그렇게 되면은 부모님도 뭐라고 얘기 안 할 것 같은데. 근데 이제 이런 게 있는 거거든. 부모님은 아무래도 우리나라에서는 그래도 대학 나와야 된다. 대학 나와야 된다 이 얘기 때문에 이제 그렇게 하시는데 프로스포츠 같은 경우에 우리 어릴 때는 다 대학을 갔어요. 대학 졸업장이랑 별 관계도 없는 사람들도 옛날엔 야 그래도 대학은 나와야지 해가지고 다 대학을 갔어요. 무슨 과? 여러분 영상 잘 보셨나요? 앞에 나온 친구가 본인은 바로 취업하기를 강력히 원하는데 부모님은 대학 진학을 권유하신다는 내용으로 고민 상담을 했고요. 그리고 선생님께서 다양한 취업 제도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여러분들도 지금 이 두 갈래의 길에서 굉장히 많은 고민의 시간을 갖고 있을 것 같아요. 인문계로 가야 할지, 특성화고로 가야 할지, 자신의 진로에 대해서 많이 고민하고 있을 텐데 오늘 선생님하고 같이 특성화고에 대해서 이해하는 시간을 가지면서 인생은 하나의 길만 있는 게 아니구나, 이렇게 다양한 길이 있구나, 이런 시야를 넓힐 수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며칠 전에 기말고사 끝났죠? 공부하냐고 진짜 고생 많이 했습니다. 여러분 왜 공부해요? 우리는 왜 열공할까요? 지금 많은 학생들이 대학 가려고요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그럼 여러분의 꿈은 대학 진학인가요? 선생님이 이 데이터를 보면서 설명해 볼게요. 고등학교 졸업자 수는 갈수록 줄어들고 있습니다. 여러분 고등학교 졸업자 수보다 지금 현재 대학 입학 정원이 어때요? 훨씬 더 많아요. 그러니까 정말 서울의 유명한 대학 아니고서는 요즘에는 웬만한 대학은 원하기만 하면 다 입학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대학 입학하고 나면 어때요? 대학생들이 취업하고 싶어하는 기업은 누구나 들었을 때 알만한 삼성, LG 같은 대기업이에요. 그리고 정년이 보장되는 공기업을 가고 싶어 하죠. 그런데 실제로는 어떠냐? 2021년 3월의 기사를 보면 대기업 10곳 중에 6곳은 상반기 채용 계획이 없다고 발표했습니다. 전국에 있는 공대, 의대, 사범대, 인문대 모든 대학들을 포함해서 전국 4년제 대학 졸업생 취업률을 보면요. 2020년에 44.5%로 확 떨어진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44.5%의 취업률을 기록하고 있는데 그렇다면 이렇게 취업한 학생들 중에서 정규직으로 취업한 비율은 몇 프로 정도일까요? 아까 2020년을 기준으로 44.5%의 취업률을 기록했는데 그 중에서 정규직에 취업한 비율은 바로 11.6%밖에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제는 대학 졸업생의 45%가 졸업식에 참석하지 않을 거래요. 그 이유는 취업을 하지 못해서입니다. 이렇게 고학력 백수가 많은 한국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9년 후 내 모습은 어떨까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는 취업 준비생으로 있을지 나의 꿈을 이룬 행복한 무언가가 되어 있을지 한번 고민을 해보고요. 이런 꿈들이 특성화고에 오면 현실이 될 수 있습니다. 여기 입학 점수가 겨우 70점인 학생이요. 국가공무원 9급 시험에 합격을 했고요. 입학 점수 73점인 학생이 중소기업진흥공단에 합격을 했습니다. 여러분 나의 꿈과 나의 끼, 나의 미래를 펼칠 직업계고에 대해서 선생님이 지금부터 정책과 비전에 대해서 설명을 해볼게요. 직업계 고등학교란 뭘 말하냐? 바로 특성화 고등학교, 마이스터고를 직업계 고등학교라고 합니다. 특성화 고등학교는 전국에 몇 개가 있을까요? 한번 얘기해 볼까요? 특성화 고등학교는 463개교가 있고요. 마이스터고는 바로 52개가 있습니다. 선생님 이렇게나 많아요? 네 맞아요. 정말 이렇게 많습니다. 경영금융, 보건복지, 전기전자, 선박운항까지 정말 다양한 특성화 고등학교와 마이스터 고등학교가 있습니다. 여러분 선생님이 그 특성화 고등학교에 입학해서 공무원 시험에 합격한 학생들의 이야기가 담긴 영상을 잠깐 보여줄게요. 이거 보고 또 설명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광주광역시의 한 특성화 고등학교 취업 준비가 한창인 지난 11월 1일 이 학교에 기쁜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바로 졸업을 앞둔 3학년 학생 6명이 9급 공무원 시험에 합격했기 때문인데요. 일반 행정직에 합격한 이지훈입니다. 네, 저도 일반 행정직에 합격한 이수현입니다. 저는 세무직에 합격한 김현우입니다. 저는 관세직에 합격한 박현화입니다. 저는 세무직에 합격한 오가원입니다. 저는 회계직에 합격한 이수양입니다. 합격 통지서를 받은 이들은 내년 4월부터 바로 공무원 연수에 들어갈 예정인데요. 졸업을 앞두고 공무원 시험 합격이라는 좋은 결과를 얻어낸 이들은 시험 합격의 가장 큰 비결로 지난 3년 동안의 노력을 꼽습니다. 학생들은 단순히 시험에만 매달렸던 게 아닙니다. 학교 전공 수업을 통해서 업무에 필요한 자격증까지 준비했다는데요. 시험 준비를 하면서 자격증을 취득한 것도 대단하지만 더 놀라운 건 자격증의 개수입니다. 몇 개입니까? 몇 개일까요? 얼핏봐도 3개? 전 8개 있어요. 저도 한 10개에서 11개 정도 되는 것 같아요. 1급, 2급, 한국사, 펀드, 운전면허증 하나 있는 학교 수업을 통해 업무에 필요한 능력을 갖췄다고 판단해 시험은 비교적 간소하게 진행되지만 합격 후에도 수습 기간을 거쳐서 최종 임용 여부가 결정되는 점이 일반 채용 제도와는 조금 다릅니다. 공무원 채용에서도 이제 고졸 취업 활성화를 이제 모색하고자 저희는 구급 수급증과 선발 시험이라는 걸 이제 계속 인원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에요. 지역인재 선발 제도를 통해 매년 늘어나고 있는 특성화고 출신 합격자, 특히 여학생들의 합격률이 눈에 띄는데요. 영상 잘 보셨나요? 여기 지금 특성화고 학생들이 공무원 시험에 합격을 했는데요. 실제로 우리가 9급 공무원 시험에 응시를 하게 될 경우에 114대 1의 경쟁률을 보입니다. 그런데 특성화고등학교에 오면 지역인재 9급을 5대 1의 경쟁률로 특성화고 학생들끼리만 경쟁해서 시험을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원래 9급 일반직 같은 경우는 5과목인데 여기 특성화고등학교 대상으로 하는 지역인재 9급은 국어, 영어, 한국사 이 단 3과목만으로 시험을 봅니다.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들이 9급 공무원 시험에 일반직으로 지원을 했다 그러면 서울대생하고도 싸울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특성화고등학교 지역인재 9급은 우리들끼리만 경쟁을 하니까 훨씬 더 수월하겠죠. 또 경쟁률도 굉장히 낮죠. 그래서 이렇게 특성화고등학교에 오면 공무원이 될 수 있고요. 그리고 이런 국가직 지역인재 9급 공무원의 선발 인원은 2020년 500명까지 확대하게 됩니다. 그래서 국가직 지역인재 9급의 선발 인원이 20%로 증가를 했고요. 지방직은 30%까지 확대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공공기관에서 그 지역의 고등학교에 나온 학생들을 뽑아주는 이런 공공기관 지역인재 채용도 굉장히 많이 확대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여러분들이 특성화고등학교에 오면 공공기관에 취업할 수도 있고 또 공무원이 될 수도 있어요. 그리고 또 특징 하나가 글로벌 현장학습이 있는데요. 특성화고등학교에 오면 12주 동안 호주로 무료로 어학연수를 갈 수 있어요. 그리고 어학연수를 마치고 나서 바로 현지에서 취업까지 가능합니다. 선생님이 이 영상 잠깐 보여줄게요. 12주간의 글로벌 현장학습 프로그램을 위해 호주 브리즈번시로 떠나게 됩니다. 이곳은 호주 브리즈번시. 삶의 질, 건강, 교육, 경제적 자유, 시민적 자유와 권리의 보호 등 다양한 국가와 비교했을 때 높은 순위를 기록하며 세계에서 가장 살기 좋은 나라로 이름을 높이고 있습니다. 호주에서 3개월 동안 이루어지는 글로벌 현장학습은 해외 현지에서 직무를 수행하기 위한 직무 영어 교육과 세부 전공별 직무를 위한 교육을 받고 업무 협약을 체결한 업체로 현장 실습을 나가게 됩니다. 학생들은 건축, 용접, 전자, 자동차 정비, 조리, 뷰티, 전공 서비스 등 7개 분야를 나누어 39명의 학생이 현장 실습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네, 막상 와서 해보니까 호주의 다양한 문화를 적응하면서 영어 공부를 같이 하고 하는 게 저에게 정말 좋은 경험이라고 생각을 하고, 조그마한 것부터 많은 것까지 문화가 다르기 때문에 좀 적응하는 게 처음엔 힘들었지만 지금은 많이 적응했고 친구들과 같이 헤쳐나가는 게 지금 가장 즐겁습니다. 학생들은 현장학습과 더불어 외국 문화의 이해를 높이기 위해 다양한 문화체험을 즐기고 있습니다. 이런 기회들을 통해서 나 혼자 발전시키고 자신감도 생기고 여러모로 더 발전하는 데 되게 도움이 된 것 같아요. 영상 잘 보셨나요? 영상에서 나온 것처럼 이렇게 해외로 어학연수를 갔다가 현지에서 취업까지 가능한 제도고요. 특성화고등학교에 오면 또 장점이 중소기업에 재직 중인 특성화고 졸업자를 대상으로 국비 유학으로 1년에 최대 5만 달러의 장학금을 받으면서 석사, 박사 학위까지 취득할 수 있는 제도가 있습니다. 여러분 어학연수 가려면 정말 돈이 많이 들거든요. 그런 걸 다 무료로 다녀올 수 있는 정말 좋은 제도 죠. 그 다음은 특성화고등학교 재직자 특별전형입니다. 이거는 특성화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나서 3년 이상 기업체에서 일을 하면 수능 없이 무시험으로 재직자 특별전형으로 대학을 입학하는 거예요. 여러분 한양대, 경희대, 중앙대 이런 딱 이름을 들었을 때 알만한 대학들을 여러분들이 만약에 인문계에서 가려고 한다. 그럼 정말 공부를 잘해야 돼요. 그런데 특성화고 학생들은 3년 이상 일하기만 하면 이 전형을 통해서 경쟁률도 굉장히 낮고요. 미달인 곳도 있어요. 이런 대학들을 수월하게 입학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일학습 병행제인데요. 아까 재직자 특별전형 같은 경우는 자기가 특성화고등학교에 졸업하고 나서 3년 이상 일을 해야만 그 전형에 지원해서 대학을 갈 수 있는 거였죠. 그런데 일학습 병행제는 말 그대로 일과 학습을 병행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친구들하고 똑같은 20살인데 취업도 하면서 대학 진학도 하는 거죠. 그럼 이게 야간대냐? 그런 건 아니에요. 호텔이 한 달에 8번 쉬는데 그 8번 중에 4번을 대학교에 갑니다. 그런데 등록금이 무료예요. 그러니까 선생님 반이었던 학생도 2년제 학사 학위까지 땄고요. 그리고 5성급 호텔 경력도 쌓았고요. 그리고 2년 동안 일을 했기 때문에 돈도 벌었고요. 이 3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는 게 바로 이 일학습 병행제입니다. 특성화고에 오면 이런 제도들을 이용할 수 있고요. 그리고 중소기업 특성화고 인력 양성 사업이라고 해서 학교와 중소기업이 이렇게 협약을 맺고 중소기업에 가서 5개월 동안 교육을 받고 중소기업에 취업하는 제도도 있습니다. 여기 학생 보면요. 지금 주사터널 전자 현미경 실습을 하고 있는 모습이에요. 5개월 동안 교육을 받고 또 바로 중소기업에 취업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선생님이 지금 또 여기 강철 부대의 사진을 가지고 왔는데 요즘 인기리에 방영되고 있는 강철 부대를 보면 또 요즘에 학생들이 많이 군인을 꿈꾸더라고요. 그런데 특성화고 중에서도 군 특성화 고등학교가 있어요. 바로 부사관을 양성할 목적으로 운영되는 학교인데요. 고등학교 졸업과 동시에 기술병으로 입대해서 의무 복무를 하고요. 그리고 부사관으로 인간에서 근무를 합니다. 그런데 복무 중에 전문대학 학위 취득이 가능한 곳이 바로 군특성화 고등학교예요. 그럼 어느 학교가 해당이 되냐? 바로 연무대 기계공업고, 예산전자공업고, 서산공업고가 이런 군특성화 고등학교에 해당이 됩니다. 여러분 혹시 부사관에 관심 있는 학생들은 이 군특성화 고등학교에 진학을 하면 좋습니다. 다음은 산학일체형 도제학교입니다. 이 도제학교는요, 내가 일하면서 학교를 다니는 거예요. 그런데 나에게 돈까지 줘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알바를 굳이 할 필요가 없죠. 이거는 산학일체형 도제학교는 고등학교 2학년부터 고등학교 3학년까지 기업에 가서 기술을 배우는 건데요. 예를 들면 농협과 협약을 맺었다. 그러면 3일은 교실에서 수업을 받고 2일은 농협에 가서 농협 업무를 배우는 거예요. 그럼 나에게 월급도 주고요. 그리고 고등학교 졸업을 하면 그 기업에 취업을 할 수 있습니다. 이런 산학일체형 도제학교는 뭐 모든 특성화 고등학교가 하는 건 아니고요. 이렇게 도제 학교에 참여한 학교가 있습니다. 그 해당 특성화 고등학교만 이용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내가 학교도 다니면서 돈도 벌고 경력도 쌓고요. 그리고 졸업과 동시에 취업이 가능한 이런 도제 학교도 있으니까요. 많이 이용을 하면 좋습니다. 다음은 선생님이 여기 대학 졸업 후에 구직 중인 학생과 특성화고 졸업 후에 직장생활 7년 차인 학생을 비교한 걸 가지고 왔는데요. 이 학생은 인문계 고등학교에 진학을 했습니다. 그래서 사교육비로 학원 다니고 과외하느냐고 돈을 굉장히 많이 썼죠. 그리고 또 대학교에 진학을 했는데 대학교에 진학한다고 해서 등록금만 내냐? 그건 아니죠. 교재 사야 되죠. 밥 사 먹어야 되죠. 혹시 기숙사에 들어가게 된다면 기숙사비도 내야 합니다. 그리고 고등학교 때 자격증을 취득하지 않았기 때문에 취업을 위해서 자격증 취득비, 또 학원비 이런 것들이 들고요. 등록금 한 학기에 사립학교를 기준으로 500만 원입니다. 8학기. 또 어학연수까지 다녀왔다. 그럼 1,500만 원 정도 든다고 했을 때 이 학생 같은 경우는 고등학교부터 대학 졸업까지 1억 5천만 원 이상이 들어요. 그런데 아직도 27살에 구직 중입니다. 오른쪽은 특성화 고등학교를 졸업한 학생인데 이 학생은 고등학교 때 다양한 전공 자격증을 취득하고 일학습 병행제를 통해서 전문대 학위까지 취득을 했어요. 그리고 7년 동안 일을 했기 때문에 경력이 쌓였고요. 저축한 금액도 있습니다. 이 학생은 고등학교 졸업할 때까지 뭐 100만 원도 안 들었어요. 이렇게 양쪽을 비교해 봤을 때 여러분 이 대학 졸업 후 구직 중인 학생은 1억 5천만 원 이상의 돈 든 이것만 생각하면 안 돼요. 7년 동안 일을 했다면 벌었을 돈, 그리고 나에겐 경력이 하나도 없는 거죠. 그런 걸 따져봤을 때 특성화 고등학교를 졸업한 이 학생이 훨씬 더 이득이라는 걸 알 수 있죠. 여러분 이제 선택할 시간입니다. 여러분들이 불확실한 미래에 무조건 대학 진학보다 여러분들의 능력과 끼를 살려줄 고등학교를 선택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선생님이랑 같이 충남 직업계 고등학교에 대해서 짧게 알아볼게요. 선생님이 먼저 소개해줄 학교는 공업계열 직업계 고등학교입니다. 토목, 건축 시공, 기계, 냉동공조, 자동차, 전기, 전자 이런 분야는 다 공업계열이고요. 천안에 있는 천안공고가 대표적인 공업계열 직업계 고등학교죠. 그래서 기계 장비, 자동차 정비, 로봇 정비 기사로 취업이 가능하고요. 그리고 다음은 상업계열 직업계 고등학교입니다. 경영, 사무, 재무, 회계, 유통, 금융, 디자인 이런 것들이 다 상업계열이고요. 경영, 회계, 사무 관련직으로 취업이 가능하고 IT 개발 쪽으로도 취업이 가능합니다. 대표적으로 천안여상, 천안상고, 성안고등학교의 관광경영과가 이 상업계열 직업계 고등학교에 해당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제 가사수산 계열 직업계 고등학교인데요.
미용, 조리, 식음료, 사회복지, 보건간호, 의료, 관광, 레저 이런 쪽이 다 가사수산 계열이고요. 이런 병천고의 조리, 미용과 이런 과들이 다 가사수산 계열입니다. 그리고 성안고등학교의 보건간호과가 가사수산 계열이고요. 미용, 여행, 스포츠 관련직으로 취업이 가능하고 간호사로도 취업이 가능한 곳이 바로 가사수산 계열입니다. 그리고 혹시 드론에 관심 있는 학생들은 충남 드론 항공고, K-팝 공연 예술에 관심 있는 학생들은 한국 K-팝 고등학교에 진학을 하면 되고요. 수상 해양에 관심 있는 학생들은 충남 해양과학고등학교에 진학하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농생명 산업계열 고등학교입니다. 식품 가공, 농업, 원예, 산림자원, 동물자원 이런 농산물과 관련된 분야의 고등학교를 농생명 산업계열 고등학교라고 하는데 농림조경관리직, 축산 관련직, 레저 산업 관련직으로 취업이 가능하고요. 천안에 있는 제일고등학교가 이에 해당하겠습니다. 선생님하고 이렇게 해서 공업, 상업, 농업, 가사수산까지 다양한 직업계 고등학교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여기는 합덕제철고등학교 졸업한 학생이 포스코에 취업한 사례, 그리고 당진정보고등학교를 졸업한 학생이 국립공원공단에 합격한 사례, 그리고 천안상업고등학교 졸업한 학생이 우리은행에 합격한 사례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꿈이 현실이 될 수 있는 곳이 바로 특성화고등학교예요. 국영수 실수가 특성화고등학교 오면 굉장히 적습니다. 여러분 지금 중학교에서 배우는 국영수 사과를 인문고등학교 가면 하루에 정말 엄청 많이 배워요. 그래서 일주일 내내 국영수 사과만 엄청 공부를 해야 되는데 내용이 굉장히 어려워지죠. 그런데 특성화고등학교 오면 국영수 실수가 매우 적고 전문교과 실수가 많아집니다. 이제 중학교 때 공부 내가 못했던 거, 잘했던 거 다 필요 없어요. 고등학교에서만 잘하면 인생이 바뀔 수 있는데 전문교과 같은 경우는 모든 학생들이 출발 선상이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마음만 먹고 열심히만 하면 고등학교 와서 정말 성적을 확 올릴 수 있어요. 여러분 인생을 바꾸고자 하는 사람은 특성화고등학교에 진학을 해서 여러분의 꿈이 현실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특성화고등학교는요, 일반 전형은 내신 100%로 선발하고 특별 전형은 취업 희망서, 자기소개서, 출결사항, 인성과 잠재적 능력 위주로 평가를 하게 됩니다. 여러분 특성화고등학교에 관심 있는 학생들은 일반 전형 혹은 특별 전형을 이용해서 지원하면 되고요. 이렇게 해서 선생님하고 같이 특성화고에 대해서 알아봤는데 여러분의 미래를 위해서 정말 현명한 선택을 했으면 좋겠고 그리고 특성화고에 대한 인식을 좀 바꾸고 특성화고등학교에 진학하면 정말 다양한 길이 있구나 이런 걸 배울 수 있는 시간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것으로 해서 오늘 강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Smooth like butter, like a criminal